네,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교차 검증을 하는데 교차 검증을 어떻게 할 거냐? 하이퍼 파라미터들이 격자 모양으로 얼기설기 설켜 있다는 얘기죠. 하이퍼 파라미터들의 모든 조합을 교차 검증을 통해서 검사하고 그 중에서 가장 좋은 모델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그리드 설치 교차 검증이에요. 교차 검증이고요. 자, 그러면 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훈련셋과 테스트셋이 분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분리가 되어 있죠. 그죠? 훈련셋, 테스트셋이 분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게 Xtrain 풀, 그다음에 X테스트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체인만 볼게요. 체인. 훈련셋에는 5197개의 샘플과 3개의 컬럼을 가지고 있었고요. 알코올, 슈거, 그리고 pH 이렇게 3개 있었죠. 네, 우리 이거 저기 잊어버리실지 모르겠지만 이거 와인입니다. 와인 데이터예요. 그래서 컬럼이 몇 개짜리였었냐면 알코올 도스, 그 다음에 설탕 당도, 그 다음에 산도 pH 컬럼 3개 가지고 있었던 거고요. 훈련셋에는 5197개의 와인들이 섞여 있었고, 그다음 테스트 셋에는 1300개의 와인들이 섞여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똑같이 컬럼 개수는 똑같고, 레드냐 와인이냐 화이트냐라고 하는 것은 Y에 들어가 있죠. Y도 같이 표현을 해볼까요? Y train full, 그 다음에 Y test 이것도 같이 출력을 해보면 이것도 죄송합니다. 여기도 쉐입, 여기도 쉐입. 5197개의 와인이 0은 레드 와인, 1은 화이트 와인 이렇게 여기에 그 레이블들이 달려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셋에 대해서는 1300개 와인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0은 레드 와인, 1은 화이트 와인 이런 식으로 레이블들이 있는 겁니다. 자, 훈련셋과 테스트 셋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우리가 교차 검증에서 사용할 교차 하이퍼 파라미터를 튜닝할 그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디시전 트리를 이용을 할게요. 디시전 트리라고만 하죠. 하겠습니다. 디시전 트리 클래시파이어. 자, 파라미터를 우리가 이제 튜닝을 할 거기 때문에 그냥 모든 거를 다 기본값으로만 놓고 그냥 나머지는 나중에 세팅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 중에서 딱 요거 하나만 하겠습니다. 랜덤 스테이트. 이거는 똑같은 결과를 보기 위한 그런 용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머신러닝 모델을 생성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튜닝할 하이퍼 파라미터 조합을 만드시는 거예요. 두 가지를 해보죠. 딕셔너리로 만드시면 돼요. 튜닝할 하이퍼 파라미터 조합을 딕트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딕트로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시면 되냐면, 자, 디시전 트리에서 우리가 바꿔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맥스 뎁스 바꿔볼 수 있죠. 그죠? 미인 샘플 스플릿 바꿀 수 있죠. 미인 샘플 리프 이런 것들 바꿀 수 있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바꿀 수 있는 하이퍼 파라미터들의 조합이란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딕셔너리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딕셔너리에서 키는 무엇을 사용하시는 거냐면 그 생성자의 파라미터 이름을 딕셔너리의 키로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스 뎁스를 변경하고 싶다. 그러면 이 파라미터 이름을 찾아서 이거를 딕셔너리 키로 사용하시면 돼요. 만약에 mean samples split을 변경하고 싶다. 그러면 이 파라미터 이름을 찾아서 키로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요거 두 가지만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요거 두 가지만. 그러면 키로 맥스 뎁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리스트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죠. 아까 우리 뎁스를 어떻게 바꿔가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이걸 리스트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min, samples, split이었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이것도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되셨죠? 네. 그래서 우리가 조사하고 싶은 그 개수만큼 만들어 주시면 돼요. 만약에 뎁스를 1에서부터 20까지 늘려나가겠다라고 하시면 1부터 20까지 전부 쓰시는 것보다는 아예 여기를 numpy.a range 이렇게 써버리면 배열이 자동으로 만들어지죠. 아, 여기 쉼표 있어야 됩니다. 쉼표. 제가 빠뜨렸네요. 1부터 21까지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자, 여기는 제가 그냥 이렇게 숫자를 직접 줄게요. 0.00, 0.01, 0.05, 그다음에 0.1, 0.25, 0.20 이렇게 줄게요. 자,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그 디시전 트리의 파라미터들 중에서 맥스 뎁스를 1부터 20까지 바꾸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체 경우의 수가 20개가 생길 거고요. 그죠? 20개가 생길 거고 그 다음에 디시전 트리의 파라미터 중에서 민 샘플 스플릿을 몇 가지를 테스트를 해보겠다. 5가지를 테스트 해보겠다는 얘기예요. 전체 몇 번 크로스 밸리데이션이 일어날까요? 전부 100번의 크로스 밸리데이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파라미터의 조합을 만들면 여기서 20가지 가지수,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 5가지 가지수, 그래서 우리가 조합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경우가 전부 100가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교차 검증도 몇 번? 100번 일어나는 거예요. 그 100번에 대해서 검증 점수가 다 나오겠죠. 가장 높은 검증 점수를 찾는 거예요. 그거를 자동으로 찾아주는 게 그리드 서치예요.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파라미터 조합까지는 완성이 됐어요. 파라미터 조합까지 완성이 됐으니까 그리드 서치를 수행하는 그리드 서치 교차 검증 CV를 수행하는 객체를 생성하시면 돼요. 그게 뭐냐면 그냥 다 쓸까요? 그리드 CV라고만 쓸게요. 서치 빼고 그리드 CV라고 하겠습니다. 클래스 이름이 그리드 서치 CV. 자, 여기에 넣어주시는 걸 보면 뭘 넣게끔 되어 있냐면 에스티메이터. 이것 때문에 아까 우리가 디시전 트리 만들었던 거고 그 다음에 파라미터 그리드. 이게 파라미터 그리드가 어떤 의미라고 그랬어요? 아까 요렇게 파라미터 그리드 격자 만든다 그랬죠. 그게 뭐예요? 얘가 파라미터 그리드. 이거를 넘기시면 되는 거예요. 이걸 아셨죠? 그래서 에스티메이터에는 우리가 만든 트리를 넘기시면 되는 거고 파람 그리드에는 우리가 만든 파람스를 넘기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도요. 랜덤 스테이트는 따로 없을 거예요. 랜덤 스테이트는 따로 없을 거고 and jobs 요게 있으면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속도가 빨라질 겁니다. 조금이라도 속도가 빨라질 거고 그 다음에 교차 검증은 기본값이 아마 여기도 5일 거예요. 특별한 말이 없으면 n 접스가 있고 여기 뭐 마이너스 1 여기 있죠. n 접스. 이건 n 접스고 죄송합니다. 나와라. CV 여기 있죠. CV 여기 있는데 여기 보니까 넌인 경우에는 5폴드를 한다. 그러니까 5가 기본이에요. 5가. 네. 20% 띄어내는 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n 접스만 마이너스 1로 세팅을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그리드 서치를 만들었어요. 그리드 서치를 만들었으면 여기에는 우리가 아직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한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여기는 디시전 트리만 넘겼지 훈련 레이블 넘겼어요? 안 넘겼어요? 안 넘겼죠. 안 넘겼으니까 이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드 서치 CV를 훈련 셋으로
학습시키는 거예요. 그 과정이 뭐냐면 fit이죠. fit. 여기에 전체 훈련셋을 넘기시면 되는 거예요. 전체 훈련셋과 전체 훈련 레이블을 넘기시면 돼요. 자, 이걸 실행하게 되면 시간이 조금 걸릴 거예요. 교차 검증 몇 번 하는 거예요? 교차 검증 100번 하는 거예요. 그죠? 3초 정도 걸렸네요. 생각보다 얼마 안 걸렸죠. 자, 교차 검증 100번이란 얘기는요. 교차 검증 100번이란 얘기는 뭐냐면 파라미터가 20개 곱하기 그 다음에 또 하나 파라미터는 5개. 그럼 여기가 이게 100개죠. 근데 여기다 다시 5폴드 교차 검증이잖아요. 그러면은 교차 검증을 한 번 할 때마다 5번씩 테스트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전부 500번을 피팅 시키고 점수 계산하고 피팅 시키고 점수 계산하고 이걸 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 그리드 설치가 끝난 이후에 베스트로 시작하는 것들이 있어요. 베스트 에스티메이터, 베스트 인덱스, 베스트 파람스, 베스트 스코어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가장 좋은 모델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찾은 거죠. 자, 우선 파람스를 먼저 볼까요? 그리드 설치를 통해서 찾은 가장 테스트 점수가 높은 파라미터 조합. 그 파라미터 조합이 뭐냐면 depth가 11일 때, mean sample split이 0.01일 때 가장 좋은 점수를 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얘가 없을 때는 맥스 뎁스가 5일 때 가장 좋았죠. 근데 두 개를 조합을 하니까 뎁스는 10일까지 늘려주는 게 좋고 mean sample split은 0.01일 때가 좋았다. 그러니까 1%까지만 하는 게 좋았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럼 점수는 그리드 cv.best score 이게 가장 좋은 점수예요. 몇 퍼센트? 86%. 이거 훈련셋, 검증셋의 점수입니다. 이거 어떻게 한 거냐면 5폴드니까 그죠? 5폴드니까 검증셋 5번이 나올 거 아니에요. 훈련셋을 하나, 둘, 셋, 넷, 5개로 나눴으니까 여기에서 이 5개의 검증 점수를 평균 낸 게 그게 86.6%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체 100개 중에서도 얘가 가장 높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드 설치를 통해서 찾은 가장 높은 테스트 점수인 거예요. 얘가. 게다가 그리드 설치는 저장을 하고 있어요. 무엇을 저장하고 있냐면 가장 좋은 모델, 이렇게 만들어진 모델을 저장하고 있어요. 볼까요? 네. 훈련까지 끝난 그리드 cv.best estimator. 이게 뭐냐면 그리드 설치를 통해서 찾은 가장 테스트 점수가 높은 그 머신러닝 모델. 그러니까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이 끝난 머신러닝 모델인 거죠. 자, 보세요. 디시전 트리 클래시파이어인데 맥스 뎁스 11이고 mean sample split 0.01이고 랜덤 스테이트는 42로 설정을 한 그런 디시전 트리 클래시파이어다라고 딱 되어 있죠. 이거 훈련까지 끝난 녀석이랍니다. 전체 셋에 대해서 훈련까지 끝난 그런 베스트 모델이에요. 이 녀석이. 자, 그럼 우리는 이거를 저장만 하면 돼요. 아까 뭐 우리가 베스트 트리라고 했었었나요? 이런 식으로 저장한 다음에
우리는 최종적으로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할 때 사용하지 않았었던 테스트 셋에서 점수가 어떻게 나올 거냐? 이거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베스트 트리 점 스코어 계산하면 돼요. 무엇을 가지고서? X 테스트와 Y 테스트를 가지고서 85%, 85.3%라고 하는 점수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렇게 많이 좋아지진 않았죠. 아까 우리가 맥스뎁스만 가지고서 한 거랑 비교해 보면 맥스뎁스 5일 때 점수가 85.7이었는데 여기서는 맥스뎁스 11, 민 샘플 스플릿 0.01일 때 85.3, 오히려 조금 더 낮아졌죠. 그러니까 파라미터를 여러 가지를 조합한다고 해서 뭐 더 근데 큰 차이는 없는 거죠. 85.7이나 85.3이나 그죠? 이게 최선의 선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정한 파라미터들 중에서는 얘가 최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보통 그 모델을 튜닝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작업을 해요. 이 테스트 셋 하기 전에 요거까지 가기 전에요. 이거는 최종적으로 딱 한 번만 해야 되니까 하기 전에 우리가 뎁스를 이렇게 찾아봤더니 뎁스와 민 샘플 스플릿을 이렇게 찾아봤더니 뎁스는 중간 정도 숫자가 나왔는데 근데 민 샘플 스플릿은 가장 적은 점수가 나왔던 요 첫 번째 숫자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뒤쪽에 있는 거는 별로 점수가 좋지 않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이거 10%, 15%, 20%란 얘기인데 이런 것들은 다 제거를 해버리고 그러면 여기선 이건 1%, 5%라는 뜻이잖아요. 여기를 조금 더 세분화하는 거예요. 여기를 뭐 1%라고 하지 말고 뭐 0.5%, 0.5%, 그 다음에 1%, 1.5% 이런 식으로 하면 얘가 꼭 최선의 값이다라고 하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주의로 다시 바꿔주는 거예요. 맥스 뎁스는 중간쯤에서 나왔으니까 요 사이 어디인가는 맞아요. 근데 민 샘플 스플릿은 하필이면 제일 처음 값이 최선의 값이라 선택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해서 다시 그리드 서치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파라미터의 이거는 우리가 임의로 정한 거잖아요. 임의로. 제가 여기서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잠깐 좀 설명을 드릴까요? 트리의 맥스 뎁스 크기가 되겠죠. 맥스 뎁스를 1에서부터 20까지 변화시키겠다라는 뜻이었고 그 다음에 트리에서 노드가 나누어지기 위해서 가져야 할 최소 샘플 개수를 어떻게 한 거냐면 정수로 줬을 때는 말 그대로 진짜 개수예요. 근데 0과 1 사이에 그 숫자로 준 거는 이거는 뭐냐면 샘플 개수인데 이거를 무엇으로 전달한 거냐면 전체 샘플 대비 전체 샘플에서의 비율로 전달을 한 거예요. 지금 비율로 전체 샘플에서의 1%, 0.01이니까 1%죠. 전체 샘플의 5%, 전체 샘플의 10%, 전체 샘플의 15% 이렇게 준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마침 우리가 딱 베스트 파라미터를 딱 찾아보니까 여기가 0.01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0.01을 기준으로 해서 조금 더 세분화해서 볼 필요는 없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를 더 해보시는 게 사실은 더 좋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럼 한번 해볼까요? 여기 요거 하기 전에 요건 지워버릴게요. 지워버리고 민 샘플즈 스플릿
스플릿의 값을 0.01 주변으로 다시 설정해서 그리드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파라미터를 다시 만드시면 되겠죠. 파람스를 다시 만드시면 돼요. 다시. 일단 맥스 뎁스는 아까처럼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맥스 뎁스는 numpy.a range 1부터 21까지 그대로 하고요. 그대로 하고 min samples 그다음에 스플릿 0.01 주변으로 할 거니까 0.005%로 할까요? 그다음에 0. 이것도 레인지로 만들어 버릴까요? 레인지로. numpy.a range 0.005부터 시작할게요. 그다음에 0.01이면 1%고요. 1%고 0.25까지 하면 1.5%가 되겠죠. 그러니까 0.5%에서 1.5%까지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죠? 하겠다는 얘기고 이거를 0.001씩 증가시켜 나가면 되겠네요. 그죠? 0.001씩. 0.005, 그 다음에는 거기서 0.001을 더하면 0.006, 0.007, 0.008, 0.009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럼 이거 전부 몇 개인가요? 10개죠. 여기도 10개죠. 그죠? 5, 6, 7, 8, 9, 10, 11, 12, 13, 14까지니까. 그죠? 네, 여기도 10개예요. 여기도 10개예요. 여기 20개, 여기 10개. 아까보다 더 많아진 거예요. 아까보다 더 많아진 겁니다. 자, 이렇게 파람스를 만들었으니까 그리드 설치를 다시 만드시면 돼요. 그리드 설치 CV를 그리드 설치 CV 이렇게 만드시고 에스티메이터를 아까 만들었던 트리는 기본값이었잖아요. 얘가. 그죠? 얘는 기본값 decision tree. 아니면 여기서 직접 생성해도 되고요. decision tree classifier 랜덤 넘버만 넣어가지고 여기서 직접 하나 생성을 해버리고 그 다음에 파람 그리드 위에서 만든 파람즈 요것만 설정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n jobs 요런 정도로 하시면 됩니다. 요런 정도로 에스티메이터 넣었고 파람 그리드 넣었고 다른 것들은 특별히 바꿀 거 없고요. 기본값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 요 정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자, 이렇게 해서 얘를 다시 한번 훈련을 시키는 거죠. 얘를 cv.fit xtrain full 그 다음에 ytrain full 이렇게 해서 훈련까지 시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훈련을 시켜 놓으면 아까보다 시간 조금 더 걸릴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가 더 많아졌기 때문에 6초 정도 걸렸네요. 그죠? 6초 정도 걸렸고 여기서 20개의 조합이 있고요. 20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10개의 조합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전체 그리드는 몇 개가 되는 거냐면 20개 곱하기 10개 200개예요. 200개. 거기다가 5폴드 교차 검증이니까 1000번 테스트를 핏하고 스코어 이거를 전부 다 1000번을 한 거예요. 지금 1000번. 생각보다 시간이 그렇게 많이 안 걸렸죠. 자, 이제 그러면 베스트 파라미터 조합을 찾아볼까요? 그리드 cv.best 파람 찾아보시면 0.009일 때 그러니까 결국은 0.01이나 0.009나 큰 차이가 없죠. 아마도 점수가 그렇게 많이 바뀌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0.0091 때라고 일단 나왔어요. 그리고 뎁스가 조금 바뀌었네요. 이번에는 여기가 숫자가 조금 바뀌다 보니까 여기도 숫자가 좀 바뀐 것 같아요. 바뀌었고 점수 한번 보죠. 검증 세대에서의 점수입니다. 베스트 스코어 86.7%가 나왔는데 그닥 뭐 많이 바뀌지는 않았죠.
아까 위쪽에서 점수 볼까요? 베스트 스코어. 86.6%, 그죠? 86.6%, 86.7%. 아까도 반올림하면 86.7%. 그닥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었던 민 샘플 스플릿 0. 그러니까 1%, 전체 샘플의 1%, 그게 그 아주 나쁜 값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냥 임의로 그렇게 한번 넣어본 건데 1%, 5%, 10% 이렇게 넣어본 건데 그 1%라고 하는 게 나쁜 값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그러면 선택은 뭐 그래도 얘가 조금이라도 더 좋게 나왔으니까, 그죠? 조금이라도 더 좋게 나왔으니까 얘를 선택했다 치면, 얘를 베스트 모델이라고 선택했다 치면 베스트 트리는 하고서 그리드 cv 점 베스트 에스티메이터. 그래서 요런 그 에스티메이터가 만들어진 거고요. 우리가 이거를 선택하기로 했다라고 한다면 이걸 가지고서 일반화 성능을 예측을 하는 거예요. 이제 최종적으로 최종 선택된 그러니까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이 모두 끝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이 모두 끝난 최적 베스트 모델에서 이제 일반화 성능을 예상을 해보는 거, 예측을 해보는 거죠. 얼마나 나올까? 그거는 테스트 셋 이용하시면 됩니다. 85.8% 정도 나올 거야. 뭐 이런 얘기죠. 훈련이 안 된 와인에 대해서 85.8% 정도의 정확도가 나올 거야 라고 이렇게 예상이 되는 겁니다. 네, 이게 그리드 설치 CV입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네, 별로 어렵지 않고 그리드 설치 CV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필요한 파라미터들을요 조합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필요한 파라미터 조합들을 어떻게 만들어준다? 딕셔너리로 만들어준다예요. 딕셔너리로 만드실 때에는 키와 밸류가 있으면 되겠죠. 키와 밸류가 있으면 되는데 키는 무엇을 사용한다? 우리가 그 사용하려고 하는 머신러닝 모델 생성자가 가지고 있는 파라미터 이름들. 머신러닝 모델이 가지고 있는 이 파라미터 이름들을 딕셔너리의 키로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 딕셔너리에서의 밸류는 여기에 채워줄 값들로 이루어진 배열을 넘겨주시면 돼요. 배열이나 리스트. 아셨죠? 그러면 그 배열이나 리스트들을 넘겨주게 되면 그 모든 조합들을 다 테스트를 해서 이런 모든 조합들을 다 테스트를 해서 얘가 무엇을 수행한다? 교차 검증을 수행을 하는 겁니다. 격자를 검색해서 그러니까 파라미터들의 조합을 검색해서 교차 검증을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점수들을 쭉 기록하고 있다가 가장 좋은 점수를 우리한테 주는 거죠. 그리고 가장 좋은 파라미터 조합을 우리한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자, 근데 그 여기서 보면 그 뎁스 같은 것들은 우리가 숫자로 뭐 이렇게 주면 되는데, 그죠? 샘플 스플릿 이런 식으로 만약에 그 소수점 같은 거를 줄 때, 그죠? 우리가 어떤 아까 범위를 이렇게 설정을 했었던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0.01부터 뭐 0.5, 0.1, 0.2 이런 식으로 어떤 일정하게 우리가 그 늘어나는 어떤 숫자만큼씩 해서 줬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하지 않고 얘가 랜덤하게 숫자를 랜덤하게 이렇게 조합을 하면서 그 교차 검증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면 그러니까 사람의 판단이 들어가서 사람의 판단으로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조사를 할 거야 라고 했을 때는 우리 어떻게 했어요? 아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조사를 할 거야 라고 했을 때에는 0.01이네 그럼 이것보다 작은 걸 또 만들어 볼까 하고서 다시 또 그 범위를 바꿔가지고 또 사람의 판단이 들어갔죠. 그럼 아예 처음부터 얘네들을 난수로 생성시켜서 그 난수에서 그러니까 그 클래스 자체가 난수를 만들고 그 난수로 파라미터들을 설정을 해서 값들을 찾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 그럼 사람의 그게 안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사람의 어떤 판단이 들어가지 않고 오로지 모든 거를 전부 다 운에다 맡기는 운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랜덤 넘버에 맡겨버리는 그런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게 된 게 randomized search 교차 검증이라고 하는 방법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거는 저희 잠깐 쉬었다 할까요? 네,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